1억 원 받기 위해서 내가 변호사 비용도 쓰고 그 변호사 비용이 민사 소송 비용과 가압류 비용 뿐만 아니라 내가 공탁하는 데 들어간 3천만 원까지도 써야 되니까 1억 받으려고 당장 5천만 원 내고 시작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9년차 변호사가 알려주는 빌려준 돈 받는 법 총정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민사적인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형사적인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각 해결 방법의 장단점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사적 해결 방법입니다. 민사소송이라는 거는요, 너 얘한테 돈 줄 거 있네? 그러니까 그거 얼른 줘 라는 거를 국가가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채무자가 나 저 사람한테 돈 줄 거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채무자가 모르겠습니까? 내가 돈 빌렸으면 당연히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국가가 돈 줘 라고 인정을 해줘야 내가 상대방 재산을 강제로 받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국가가 너 얘한테 돈 줄 거 있네 빨리 줘라 라고 하기 전까지는 내가 상대방 재산이 있는 걸 알아도 강제로 매각해서 경매로 넘겨서 돈을 받아오거나 아니면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강제로 내가 빼오거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대방 재산을 강제로 가져오기 위해서 내가 소송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상대방 재산을 강제로 가져오기 위해서 필요한 걸 이걸 바로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집행권원을 받는 데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공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민사소송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지급명령 신청이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증입니다. 공증의 경우에는요, 돈을 주는 시점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상대방이 나한테 돈을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가 공증을 받겠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공증 써주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증을 내가 받아놨다라면 너무 좋겠지만 공증을 받아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장점은요, 일단은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시간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3에서 4주 이내에 끝이 납니다. 이거는 내가 처음에 변호사한테 지급명령 신청서 써주세요 라고 말한 다음에 변호사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내고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나오기까지 3에서 4주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100에서 200만 원 이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점은 뭐냐면요,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집 주소를 알거나 이 둘 중 하나는 알아야 되는데 이 둘 중 하나라도 모른다라고 한다면 진행할 수가 없고요. 상대방한테 지급명령 신청서를 보내도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또 역시 진행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한테 이거를 지급명령 신청을 보내도요, 상대방이 이의 신청이라는 걸 하면은 결국은 다시 민사소송으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라는 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나 실제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상대방한테 야 너 나한테 5천만 원 빌려갔지? 그거 갚아 라고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 신청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면서 저는 상대방한테 돈 갚을 돈이 없습니다. 뭐 빌린 게 아닙니다. 증여받은 겁니다. 실제로는 다 갚았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이유 없이 그냥 이의 신청합니다. 요거 하나는 어차피 민사소송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되어 있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 신청한 이유는 뭐냐?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민사소송 이전에 한번 해봄직하다라는 거겠죠. 자, 세 번째 방법입니다. 정석 들어가는 거겠죠? 민사소송입니다. 장점은요,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거 물어봐요. 변호사님, 저 상대방에 대해서 집 주소도 모르는데 가능할까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알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심지어 그 사람의 연락처도 몰라도 그 사람의 내가 돈 보내준 입금 내역 있으면요, 통장 거래 내역만 갖고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 변호사 비용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한테 민사소송 제기하면서 변호사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을 거잖아요. 그 비용도 내가 승소한 다음에는 내가 너 때문에 변호사 비용 썼으니까 이거 당신이 물어내 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거는 내가 실제 사용한 변호사 비용 전부가 아니라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한테 100만 원 빌려줬습니다. 안 갚아요. 그래서 내가 김앤장 선임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한 1억 정도 썼어요. 상대방한테 100만 원 내놓고 내가 변호사 비용 1억 썼으니까 1억도 내놔. 이거는 좀 약간 불합리하겠죠. 그래서 법에서 정해놓은 한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돈 빌려준 거에 대해서는 변호사 비용 이만큼만 인정돼 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변호사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상담 받으시면서 변호사님한테 내가 상대방한테 소송 비용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근데 민사소송의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민사소송하면요 재판 기간이요 아주 오래 걸립니다. 요즘에 아무리 간단한 사건도 한 8개월 정도는 걸리고요, 좀 길게 걸리면 1년에서 한 2, 3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변호사 비용도 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 아주 많이 들어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공증이든 지급명령이든 민사소송이든 해가지고 내가 그 집행권원이라는 걸 얻었다 칩시다. 그런데 집행권원이라는 거 내가 왜 필요하다고 했죠? 상대방 재산을 강제로 처분해서 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에게 부동산이 있으면 그거 매각해서 돈을 받고, 상대방이 은행에 맡겨놓은 돈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강제로 내가 출금해 가고, 상대방이 주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강제로 매각해서 내가 돈을 가져오고, 이렇게 내가 상대방 재산을 강제로 처분해서 돈을 받아오기 위해 필요한 건데, 문제는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라고 한다면 승수 판결문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상대방에게 만약에 재산이 있다 그러면 되는 거냐? 아니요, 그래도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먼저 강제 집행하는 데에도 돈이 들어갑니다. 강제 집행 예납 비용이라고 해가지고요 수백만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물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일단 1차로 내가 수백만 원을 내야 되고 그 돈 언제 돌려받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그 1년 혹은 길게는 2, 3년의 기간 동안요 상대방이 이거 재산 그대로 두고 볼까요? 아니겠죠. 어차피 내가 소송에서 지면 이거 재산 뺏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소송 시작되면, 특히나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소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재산을 다른 데로 빼돌려 놓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가 별도로 사회행위 취소소송이라는 걸 통해서 재산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수 있겠지만, 사회행위 취소소송이라는 게 진행이 어렵고, 무엇보다 이거 진행하려면 또 변호사 선임해야죠. 진행하는데 또 2, 3년 들어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려 놓은 다음에는 현실적으로 돈을 받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압류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가압류라는 게 뭐냐? 내가 상대방에게 민사소송 진행하기 이전에 먼저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인 게, 하나는 상대방이 어떤 재산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소송을 확정 판결을 받기 이전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계좌 가압류하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계좌를 가압류할 거면요 내가 가압류하고자 하는 금액의 30%를 보통 현금으로 공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이 나한테 1억 빌려갔어요, 안 주네, 1억 가압류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도요, 보통 내가 가압류하고자 하는 금액의 30%인 3천만 원 정도를 법원에다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해줘요. 그러니까 1억 원 받기 위해서 내가 변호사 비용도 쓰고, 그 변호사 비용이 민사소송 비용과 가압류 비용 뿐만 아니라 내가 공탁하는 데 들어간 3천만 원까지도 써야 되니까 1억 받으려고 당장 5천만 원 내고 시작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 계좌를 가압류한다 쉽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계좌를 가압류할 건가요?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어디에 돈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법원에서 얘 지금 우리은행 계좌에 얼마 있네, 그거 압류해. 그러면 내가 돈 들여서라도 압류하겠어요. 얘 지금 신한은행 계좌에 얼마 있네, 요거 압류해. 이런 내가 돈 들여서도 하겠는데, 내가 가압류를 실제로 하기 전에는 어느 은행에 계좌가 개설돼 있고 그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내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억짜리 가압류하려고 3천만 원 공탁 걸어가면서 공탁을 했는데 실제로 열어보니까 그 계좌에 돈이 없다? 그럼 그 3천만 원 돌려받는데도 한 세월 걸리고 가압류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민사적인 해결 방법은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그리고 상대방에게 실제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압류하거나 가압류하거나 매각하는 데는 또 돈이 들어가고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걸 생각하냐? 형사적 해결 방법이라는 걸 선택한다는 겁니다. 형사적 해결 방법의 장점은 뭐냐면요, 첫 번째, 집행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 형사적 해결 방법은 내가 형사 고소를 한 다음에 상대방이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우리 합의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합의금 받고 끝내는 거기 때문에요, 별도의 집행 절차가 없겠죠. 또한 상대방이 재산을 다른 데 빼돌려 놨다 하더라도요, 형사적 해결 방법은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민사적 해결 방법 말씀드렸는데요, 채무자, 돈을 빌려준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돈을 빌린 다음에 이거를 전부 다 내 배우자 계좌, 내 자녀 계좌로 전부 다 돈을 빼돌려 놨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상대방에게 대해서 승수 판결문이 있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돈 내놔라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형사적 해결 방법은요, 어차피 이 사람이 돈을 나에게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합의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 그러니까 채무자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빌려와서라도 다른 데로 빼돌려 놓은 돈을 가져와서라도 우리 합의합시다 라고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형사적인 해결 방법을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의 단점도 있습니다. 요거의 단점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돈을 받아오는 거에 초점이 맞춰진 절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민사적인 방법은요, 법원이 채무자한테 당신 빨리 채권자한테 돈 줘 라고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승수 판결이 언제쯤
언제쯤 나오겠다, 집행은 언제쯤 되겠다, 돈은 언제쯤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게 대략적으로 예상이 가능하지만, 물론 그 시기가 너무 길다라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최소한 언제쯤 돈을 받아올 수 있겠다라는 게 보이기라도 하는데, 형사적인 절차는 사실은 진행하기 이전까지는 실제 내가 돈을 받아올 수 있을지, 저 사람이 합의에 응할지, 내가 돈을 받아온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언제쯤 합의가 이루어질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해서 받아올 수 있는데, 형사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청구해서 받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9년차 변호사가 알려주는 빌려준 돈 방법 총정리입니다. 제가 봤을 때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빌려준 돈 받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법이 돈 빌려가서 갚지 않는 사람 편이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듭니다. 여러분, 돈 빌려주고 받지 못하셨을 때 민사소송, 그 중에서도 공증이냐 지급명령이냐 민사소송이냐, 그 이후에 내가 집행, 즉 압류와 매각 절차는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해 보시고요. 이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형사적인 방법을 가는 게 나은 것인가, 이런 것들 잘 판단하셔가지고요, 여러분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